안녕하세요, 여러분. 2026년에 이른 봄, 다들 안녕하신가요? 시장은 연일 너를 띄고 마트 물가는 좀처럼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죠. 금리가 내려간다더니 내 계좌는 왜 이 모양일까? 속상한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여기서 날카로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저 오르기만을 바라는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과거의 공식이 통하지 않는 지금,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건 차트 분석이 아니라 바로 흔들리지 않는 심리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이 지독한 변동성 장세에서도 남들 다 털릴 때 홀로 웃으며 수량을 모아갈 수 있는 2026년형 실전 자산 배분 전략과 마인드셋 매뉴얼을 확실히 챙겨가시게 될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달콤한 꿈을 꿔왔습니다. 제로 금리라는 마약에 취해 돈을 무한정 찍어내면 자산 가격이 무조건 우상향한다는 그 믿음 말이죠. 하지만 2026년 지금 그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위기가 오면 중앙은행이 구원투수로 등판해 돈을 풀었습니다. 그러면 주식도 코인도 부동산도 약속이라도 한 듯 다 같이 올랐죠. 이른바 돈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덮어버리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잠에서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물가를 잡으려니 경기가 죽고 경기를 살리려니 물가가 다시 튀어오르는 그야말로 외통수에 걸린 형국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알던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이제는 독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팬데믹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그저 버티면 승리한다는 전략이 통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시장은 우리에게 그런 호락호락한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변동성은 단순히 가격이 오르내리는 수준이 아니라 경제의 근간이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대한 파동입니다.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주던 글로벌 공급망은 이미 산산조각이 났고 각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보이지 않는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싼 가격에 물건을 들여와 저물가를 유지하던 시대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투자자가 여전히 낡은 지도를 들고 새로운 길을 찾으려 합니다. 과거에도 이만큼 빠졌으니 이제는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소중한 자산을 불확실성에 던지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2026년의 변동성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향성 없는 흔들림입니다. 주가가 시원하게 오르는 것도 그렇다고 확 빠져서 저가 매수 기회를 주는 것도 아닌 투자자의 진을 야금야금 빼놓는 횡보와 급등락의 반복입니다. 이런 장세에서는 기술적인 분석보다 투자자의 심리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시장은 여러분의 약점을 파고들어 가장 뼈아픈 실수를 하게 만드니까요. 왜 유독 2026년에 들어서서 이런 기이한 현상이 심화되는 걸까요? 그 논리적 근거는 명확합니다. 첫째, 유동성의 함정입니다. 시중에 돈은 여전히 많지만 그 돈들이 실물 경제로 흐르지 않고 투기적 자산에만 묶여 있습니다. 작은 뉴스 하나에도 수조 원의 자금이 이리저리 몰려다니며 시장을 왜곡하죠. 둘째,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매매의 고도화입니다. 이제는 사람의 판단보다 기계의 반응이 더 빠릅니다. 개인이 차트를 보고 대응하려고 할 때면 이미 기계들은 모든 매물을 던지고 난 뒤입니다. 셋째, 구조적 고물가 체제의 정착입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기업들의 이익 구조가 나빠졌고 이는 곧 자산 가격의 상단을 제한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남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절대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대다수의 사람이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나거나 혹은 무리한 레버리지를 쓰다 파산할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건 화려한 매매 기술이 아닙니다. 이 지독한 변동성을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격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산의 수량을 늘려갈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고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우상향의 법칙이 도전받는 지금이야말로 진짜 실력자와 운에 기댄 투자자가 갈리는 결정적인 분기점입니다. 시장이 요동칠 때마다 여러분의 심장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혹시 스마트폰 앱을 수십 번씩 열어보며 한숨을 내쉬고 계신 건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시장의 페이스에 말려든 겁니다. 2026년의 투자는 체력전이자 동시에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지 말고 바람의 근원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왜 지금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야 하는지, 그리고 이 파도가 지나간 뒤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논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끝까지 완주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그 깊은 경제학적 원리를 하나씩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뿌리를 심어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소음에서 벗어나 부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안목을 갖추는 일, 그것이 2026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공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주한 이 지독한 변동성의 정체가 무엇인지 경제학의 렌즈로 아주 깊숙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전망 이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행동경제학의 창시자 데니얼 카너먼이 제시한 이론인데 아주 쉽게 말해서 인간은 이익을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손실을 보았을 때의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벌었을 때의 행복이 10점이라면 10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절망은 25점이나 30점쯤 된다는 거죠. 2026년 지금처럼 시장이 위아래로 너를 띄면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해 도망쳐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논리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멈추고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가 핸들을 잡게 되는 순간이죠. 이때 우리는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공포의 정점에서 투매하고 탐욕의 정점에서 추격 매수하는 비극입니다. 이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제가 아주 기막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아주 사나운 파도가 치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한 척을 운전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배 밑바닥에는 아주 무겁고 단단한 닻이 내려져 있습니다. 이 닻은 기업의 내재 가치나 경제의 기초 체력입니다. 그리고 수면에 떠 있는 배는 현재의 가격이죠. 파도가 거세게 치면 배는 높이 솟구쳤다가 다시 깊은 골짜기로 떨어집니다. 겉보기엔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고 어디론가 떠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닻이 단단히 박혀 있다면 배는 결국 닻이 있는 곳 주위에서 움직일 뿐입니다. 2026년의 시장 참여자들은 닻을 보지 않고 미친 듯이 춤을 추는 파도와 배의 높낮이만 봅니다. 그러다 배가 파도 아래로 푹 꺼지는 순간 겁에 질려 바다로 뛰어내려 버리죠. 정작 닻은 미동도 하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말입니다. 구체적인 현실 사례를 한번 볼까요? 최근에 특정 신성장 섹터나 우량주들이 며칠 만에 20에서 30%씩 빠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때 많은 개인 투자자가 이제 끝났다며 손절매를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업의 이익 전망치나 핵심 기술력, 즉 닻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금리 변동성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외부의 파도가 배를 흔들었을 뿐이죠. 결국 파도가 잠잠해졌을 때 바다로 뛰어내린 사람들은 자기 배가 다시 안전하게 떠 있는 것을 육지에서 허망하게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동성 장세에서 대다수가 자산을 잃는 전형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이 모으고 있는 그 수량은 배의 크기가 아니라 파도를 견뎌낼 수 있는 배의 보건력과 같습니다. 여기서 아마 이런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떨어질 것 같으면 일단 팔고 밑에서 다시 잡는 게 훨씬 이득 아닌가요? 그게 실력 아닌가요? 라고 말이죠.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시장의 가장 좋은 날은 대개 가장 나쁜 날 바로 뒤에 옵니다. 역사적 데이터를 보면 시장이 급락한 후 반등하는 초기 며칠간의 수익률이 전체 상승장의 수익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공포에 질려 시장을 잠시 떠나 있다가 이 가장 좋은 며칠을 놓치게 되면 여러분의 장기 수익률은 반토막이 납니다. 타이밍을 맞추려다 오히려 시장의 가장 맛있는 핵심 부위를 놓치게 되는 거죠. 2026년처럼 변동성이 극심한 때는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기계들이 나노초 단위로 매매하는 시장에서 개인이 저점을 잡겠다는 건 달리는 KTX 앞에서 동전을 줍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또 다른 질문도 있을 겁니다. 지금 같은 고금리, 고물가 시대의 주식이나 자산이 우상향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나요? 그냥 현금이 최고 아닌가요? 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금고에 넣어둔 현금의 가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마트의 물가 상승률만큼 야금야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인플레이션보다 더 빨리 성장하는 자산이라는 배에 올라타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배가 과거처럼 평온한 호수 위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거친 대양을 지나고 있을 뿐입니다. 변동성은 투자의 실패가 아니라 수익을 얻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입장료 같은 것입니다. 이 입장료를 아까워해서 극장 밖으로 나가버리면
영화의 감동적인 결말은 영영 볼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왜 시장의 흔들림에 그토록 고통받았는지, 그리고 왜 그 흔들림이 실질적인 가치의 하락이 아닌 심리적 착시였는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결국 투자의 성패는 종목 선정의 기술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철학에서 결정됩니다. 2026년의 시장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파도를 볼 것인가? 아니면 깊은 바닷속의 닻을 볼 것인가? 라고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여러분의 자산 계좌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실전 전략으로 넘어가기에 앞서 여러분께 작은 챌린지를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경제 뉴스는 무엇인가요? 혹은 하락장에서 여러분의 멘탈을 잡아주는 여러분만의 주문이 있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하는 동료 투자자들의 글을 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위안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들이 모여 우리 채널이 함께 성장하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혼란스러운 2026년 시장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를 갖추고 자산을 배분해야 하는지 당장 내일부터 실행할 수 있는 실전 매뉴얼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부의 기회를 선점할 준비되셨나요? 가장 먼저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수익률이라는 단어를 잠시 지우고 수량이라는 단어를 채워 넣으셔야 합니다. 2026년형 변동성 장세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은 가격이 쌀 때 얼마나 많은 수량을 확보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평소 비싸서 못 사던 고기가 반값 세일을 하면 망했다라고 하나요? 아니죠. 오히려 이게 웬 떡이냐 하며 장바구니에 쓸어 담습니다. 그런데 왜 투자 시장에서는 내가 눈독 들이던 우량한 자산이 세일을 하는데 겁을 먹고 도망가시는 건가요? 가격은 시장이 결정하는 변덕스러운 숫자에 불과하지만 내가 가진 주식의 수량이나 채권의 권리는 변하지 않는 실체입니다. 하락장과 횡보장을 자산을 싸게 매집하는 기간으로 정의하는 순간 여러분의 고통은 설렘으로 바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정을 배제한 기계적 리밸런싱을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2026년의 시장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이라도 다 팔고 도망갈래? 아니면 더 살래? 이 질문에 답을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미리 정해둔 비율에 따라 움직이십시오. 예를 들어 내 자산의 황금 비율을 안전자산 4, 성장자산 6으로 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시장이 급락해 성장자산의 가치가 떨어져 비율이 3대 7이 되었다면 아무 고민 없이 안전자산을 팔아 성장자산을 채워 넣는 겁니다. 반대로 시장이 과열되어 비율이 5대 5가 되었다면 기쁜 마음으로 성장자산을 일부 수익 실현해 안전자산을 보충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저가 매수와 고가 매도를 인간의 의지가 아닌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변동성이 클수록 이 리밸런싱의 위력은 배가 됩니다. 구체적인 자산 배분 전략도 제안해 드립니다. 2026년은 고금리가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도 성장이 정체된 시기입니다. 따라서 전체 자산의 20% 정도는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고금리 파킹 통장이나 단기 채권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시길 권합니다. 이 20%의 현금은 단순히 수익을 내기 위한 용도가 아닙니다. 시장이 미쳐 날뛰며 투매가 나올 때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지는 매물을 받아낼 수 있는 여러분만의 기회비용이자 심리적 방탄조끼가 될 것입니다. 나머지 80%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우량 성장주와 배당주, 그리고 실물 자산에 적절히 분산하십시오. 특히 2026년에는 이익이 실제로 찍히는 기업, 즉 현금 흐름이 확실한 기업만이 살아남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멘탈 관리를 위한 아주 사소하지만 강력한 팁을 드릴게요. 계좌 확인 횟수를 줄이십시오. 시장이 좋지 않을 때일수록 앱을 열어보는 횟수와 여러분의 스트레스 수치는 비례합니다. 하루 종일 시세창을 들여다본다고 해서 떨어지는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잦은 확인은 뇌를 자극해 성급한 매매를 유도할 뿐입니다.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에만 계좌를 확인하고 기계적으로 매수 버튼을 누른 뒤에는 다시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운동을 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본업에 집중하며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야말로 이 변동성 장세를 이겨내는 가장 고차원적인 투자 전략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의 경제 위기는 과거의 공식이 통하지 않는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우리는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본능에 휘둘려 파도만 보며 겁을 먹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깊은 바닷속에 박힌 내재 가치라는 닻입니다. 이제는 가격이 아닌 수량을 모으는 관점으로 투자를 바라봐야 하며
리밸런싱과 현금 비중 확보를 통해 시스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심리가 실력을 이기는 시대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분석가라도 마음이 흔들리면 하락장의 파도를 넘지 못하지만 평정심을 유지하는 평범한 개인 투자자는 반드시 다음 상승장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계좌가 파란색이라서 혹은 시장이 지지부진해서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역사는 언제나 공포를 이겨내고 자리를 지킨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보상을 안겨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이 고통스러운 변동성은 먼 훗날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라는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가장 달콤한 추억으로 회상될 훈장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 내일경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이 어두운 터널을 끝까지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을 다잡고 내일을 준비하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날카로운 통찰과 실전적인 대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풍요롭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곧 밝은 태양이 떠오를 겁니다. 지금까지 내일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